떨리시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2010년부터 2011년 동안 서울대 EMBA 과정에 김건희 씨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기로. 그 당시에 그 신한상호저축은행에 김혜성 씨와 동기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EMBA 과정이 아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서요? 솔직한 얘기로 서울대 EMBA 과정 자체가 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집에 그 서울대 동창회보가 배달이 되는데 네. 거기에 EMBA 그 과정 출신들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MBA와 EMBA는 있잖아 있고 없고 차이지만 소문자 E를 써가지고 EMBA 과정이라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뭐 듣기로는 어쨌든 이 과정은 뭐 특별하게 입학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졸업하기 위해서 졸업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한 어쨌든 상류층들이 그들만의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름아름 추천을 통해서 입학이 되는 거고, 여길 졸업했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학위가 주어진다고 뭐 또 특별한 뭐 전문성이 인정받는다기보다는 역시 여기 상류층 출신임을 EMBA 과정 수료를 통해서 공인을 받는다, 인증을 받는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MBA는 강진구 기자님만 입학할 수가 있고요. EMBA는 정 PD님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입학하십시오. 돈만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상류층의 인증이 있어야 돼요. 상류층의 인증. 상류층이 아니라서 못 네.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교 클럽 같은 느낌도 있는 거네요. 이제 있는 사람들끼리 주로 비즈니스 관계로 엮여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스펙 위해서. 세탁 일종의 스펙 세탁.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SBS 모 아나운서 출신 김모 씨와 아크로비스타 3층에서 동거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3층이라고 얘기하면 양재택 검사하고 살던 그 방. 그렇죠. 그 방이군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17층에 펜트하우스에서 펜트하우스. 윤석열 씨와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윤석열 씨는 당시에 지방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 오고 갔던 거였고 3층은 비어 있었죠. 그러니까 3층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7층에서 윤석열을 만나고 보고 싶다 3층에서는 그 양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석열 씨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상황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묵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쿨하게. 들고요. 아메리칸 스타일. 그리고 이 김모 아나운서는 17층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상황을 몰랐던 게 아닌가. 왜냐면은 이 김모 아나운서의 어머니와 그리고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둘이 손을 잡고 이태원에 있는 정말 손을 잡았습니까? 이태원에 있는 모 아파트를 우리 아이들이 살 집이다라고 해서 구경을 간 적이 있답니다. 그거는 거의 신혼집을 보러 간. 그렇죠. 그 집이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 집이 굉장히 큰 저택 같은 곳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신혼은 아니고 양쪽 다 재혼이죠. 그렇죠. 이루어졌다고 그렇죠. 한다. 그런데 뭐 이제 서류상으로는 아무튼 깨끗하니까 그 집이 노덕봉 씨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장래 납골당 사업 그걸 1,300억 정도를 뺏은 그 분의 집입니다. 거기를 이제 보러 간 거예요. 그럼 두 집이 이제 그 신혼집 보러 온다고 얘기했을 때 노 선생님이 그 상황을 직접 목격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단순히 이거는 이제 풍문은 아니네요. 손을 잡은 것도 사실일 확률이 높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간에 근데 결국 그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김지여와 동구로 이제 얘기했어 지금? 나중에 이제 김모 아나운서와 그 이제 동구까지 정리하는 것까지 되게 되는데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김건희 씨가 최고의 정점인 사교클럽, 흔히 말하는 상류층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월담회라는 곳에 가입이 됩니다. 월담입니까? 회 이름이? 공은 위키트리 대표라든가 현정은 현대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멤버로 있는 월단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여성들을 대표하는 최상류층에 있는 어떤 모임에 들어간 거네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최상류층들의 그 사교 클럽 모임 이름에 이 월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요? 이게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노태우 정권 시절에 그 황태자로 군림하던 박철원 의원이 있었어요. 박철원 검사 출신이죠. 그 사람이 운영하던 그들만의 모임이 월계수였어요. 월계수. 월계수. 그리고 제가 그 2000년도에 서울 그 중앙지검 출입할 때 이런 동일한 이름의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박철원 의원 모임은 그 개수나무 개자를 쓰고
여기는 이 강아지 할 때 개자 있죠. 월 개수 모임. 이게 이제 누가 만든 개를 사랑하나 보네요. 진형구 검사장이라고 아십니까? 네네, 그 유명한 공안 검사. 대검 공안부장하면서 네.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을 하셨던 한동훈의 장인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 가서 왜 검사들은 그렇게 그 폭탄주를 마십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양주만 먹으면 독해서 희석시키려고 타서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운영했던 모임이 월개수였어요. 월개수. 혹시 강아지들만 키우는 모임? 아닙니다. 반려견들을 사랑하는 모임인가요? 월요일 날 개 수육을 먹는 모임. 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제 거기에 검사들과 이제 그 보신탕집? 출입 기자들이 가서 그 보신탕 집에서 그 유명한 보신탕 집 거기가 이름이 뭐였대? 무슨 소나무 집이었나? 어쨌든 철대문집 아닙니까? 혹시? 어쨌든 네. 강남에 네. 서초동 어디에 네. 있었어요. 네. 거기에 가서 저도 한두 번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보신탕을 먹으면서 보신탕 먹을 줄 아세요? 저는 뭐 취재를 위해서 억지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보신탕 먹으면서 이제 그 정치, 뭐 사회, 뭐 이런 걸 이제 논하는 그런 그 월개수 모임이라고. 참 천박합니다. 모임도. 월개수. 네. 어쨌든 어쨌든 이 한동훈의 장인과 처남이죠. 네. 그러니까 진형구의 아들, 네. 아들의 여동생과 한동훈 검사가 결혼을 한. 그러니까 그 아들도 검사잖아요. 검사였죠. 네. 검사였죠. 진모 검사인데 네, 진모 검사. 그 검사가 네. 성폭력, 네. 성폭행, 성폭력 강간을 했고요. 후배 검사를. 후배 검사를 네. 한 거죠. 그래서 그거 내부 비위 사건에 의해서 그걸 덮다가 그거를 이제 계속 이문정 검사가 이제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감찰 지시 계속 고소 고발 그렇게 진행해서 결국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옷을 벗게 된 거죠. 옷을 벗어서 그렇죠. 지금 대기업의 법무 담당 임원으로 가 있죠. 야, 어떻게 같은 동료 검사를 그렇게 강간을 했는데 네. 형사처벌은 받았나요? 기소도 안 됐었죠 원래. 기소도 안 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형구 검사의 아들 정도 되면 이제 이 검사들 사이에서 귀족 검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귀족 검사로 분류됐기 때문에 그 웬만한 정도의 비유 사실을 가지고는 치명적인 상처를 줘서 내보내진 않았던 거죠. 검사들만의 이제 통하는 그들만의 룰인 거죠. 귀족 검사. 사표로 당시 아마 해결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문정 검사가 중간에 이제 그 감찰 내부 문서를 또 은폐했던 뭐 기록들도 나오고 막 등등 그래서 계속 그 내부 수색을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진형구 검사 얘기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건 네. 아니에요. 이 김건희 씨는 월단에 가입과 동시에 2010년부터 2011년 3월에 드디어 학력의 최고점을 찍습니다. 서울대 최고 지도자 과정, 인문학 과정에 7기로 들어갑니다. 인문학. AFP 6개월 과정을 수료합니다. 네. 네. 인문학. 그래서 결국 이분의 세 개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네. 미모, 네. 미모는 이제 성형수술. 은우님의 도움을 한 거죠. 받았고. 네. 네. 그 다음에 학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사교 클럽. 예. 근데 이 정도 되면 인정을 해야 상층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밑단에서 예. 최고까지 올라간 어떤 그 인간 승리의 진정한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 프로야구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연습생으로 들어간 네. 선수가 네. 싱글 A부터 더블 A, 트리플 A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메이저리그 이제 입성을 하죠. 이건 메이저리그에서도 엔트리가 아니고 네. 주전 멤버가 되는. 그것도 뉴욕 양키스쯤 된 건데요. 이 정도 되면은 거의. 그렇죠. 네. 인정. 진짜 이건 엄청난 노력을 했네요. 이건 정말 10년 만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처음에 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에서 강사 미술학원. 미술학원 강사를 하다가 이제 볼케이노의 호스트로 들어가서 이제 의사하고 결혼을 하죠. 거기서는 이제 의사하고 살면서 소박하게 그 삶이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그게 파경으로 끝내고 그리고 난 뒤에 줄리가 야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본인을 부단히 단련을 시켜서 뭘 단련시켰나요? 아까 방중수 네. 그렇구나. 네. 부단한 네. 연습과 굳은 각오를 하고 이루어진 거죠. 그것도 보통 상류층이 아니고 그러면 최고 재벌과 네. 로얄 패밀리. 그렇죠. 연결돼 있는. 네. 다시 볼케이노에 찾아가서 양재택 그리고 윤석열을 만나고 중간에 거기서 어떤 애송이 검사 하나는 또 날라가고. 커트해버리고 또. 그리고 결국 그게 이제 삼부토건의 또 조 회장 그 눈에 띄어서 결국은 이런 검사들과의 특별한 인맥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삼성까지 붙었어. 학벌도 심지어 서울대
EMBA 우리 강진구 기자랑 같은 동문이라고 주장해도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적생으로 들어가서 메이저리그 가서 홈런을 친 겁니다. 일본의 네. 아주 유명한 만화 중에 여제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여제. 그 여자 황제란 뜻이잖아요. 그게 일본에 있는 어떤 호스테스 얘긴데 결국은 일본의 정재계를 주름담는 엄청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자기 밑에 치맛자락 아래 두는 어떤 그런 만화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거의 우리 줄리님을 소재로 해도 된다 할 정도의 놀라운 어떤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완벽한 인생 역전, 신분 세탁이 드디어 이루어진 게 된 거죠. 드림 컴 투. 네. 인정은 드림 컴트루가 이럴 때 쓰이는군요. 탄탄대로 앞으로 내가 나갈 길은 이제 탄탄대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17년간 계속 이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정택택 씨가 네. 또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그전에 양재택 검사가 뒤를 봐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양재택 검사가 뒤를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리는 소문이 새로운 검사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17층으로 이 정택택 씨가 이제 우편물을 보내봤는데 그 우편물 보내면은 받는 사람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뭐 등기 우편물 같은 거 보내겠죠. 그렇겠죠.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윤석열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를 갈아탔구나. 줄리 앞으로 등기 우편물을 보냈는데 그렇죠. 네. 그 받은 사람이 수령자가 이름이 윤석열. 거예요. 그래서 빼박이네. 예, 빼박인 거죠. 그래서 갈아탔구나. 빼박이라는 그걸 말 쓰시는군요. 그걸 알고 정택택 씨가 이제 윤석열 씨를 독직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게 내세에 들어가요. 네. 그 일종의 이제 그 검사가 네. 성상납을 받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화대에 해당되는 뇌물을 그렇죠. 받았다. 네. 이런 거죠. 네. 그것도 못 벗을 만한 사안인 거죠. 그렇게 해서 큰 소리죠. 검찰에서 감찰부에서 내사가 들어갑니다. 내사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화대를 받은 게 아니란 걸 입증하려면 그렇죠. 내 애인이다, 연인이다 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2012년 3월에 윤석열이가 당시 대검중앙수사부 1과장이었죠.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함으로써 네. 결혼 이전에는 이제 성상납을 받은 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성상납을 받은 과정이 결혼을 통해서 둘이는 그냥 열애를 한 걸로 바뀐 거군요. 그렇죠. 이거 윤석열의 입장을 하겠는데 이 경우가 줄리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결국은 뭐 좋은 게 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망의 소득이라고 하죠. 망의 소득. 네. 결혼을 했는데 당시 주례를 정상명 전 검찰청장이 네. 주례를 섰고요. 줄에 예, 그리고 줄이 거의 500m 가까이 줄을 섰다고 하는데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양복을 입고 와서 줄 섰다고 해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S기업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라고 얘기하시죠. 뭐. 답니다. 그 저당권까지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뭐 S기업이라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때 걷어들인 축의금만도 엄청나지 않았겠느냐. 윤석열과 그 김건희가 결혼할 때 삼성 직원들은 축의금을 누구한테 냈을까요? 김건희에 냈을까요? 윤석열이 냈을까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다 냈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 보면 확실하게 김건희는 코바나 콘텐츠를 통해서 삼성이 스폰서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좀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미 뭐 양재택과 살 때부터 삼성은 전세 자금을 밀어준 관계였고, 근데 윤석열은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삼성하고의 그 스폰서 관계는 확인은 되지는 않잖아요. 네. 어쨌든 이들의 결혼은 단순히 개인 윤석열, 김명신, 김건희의 결혼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최고 재벌 권력인 삼성과 그 다음에 검찰 권력, 재벌 권력과 검찰 권력의 결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재벌 권력과 삼성 권력의 결혼을 중매해준 매파는 삼부토건의 전화모였다. 아무튼 그 들리는 얘기로는 그리고 거기에 주례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인데 네. 공교롭게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동양대의 이사장이었다. 동양대요?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네요. 동양대 이사장이었어요. 네. 동양대 이사장이었습니다. 네. 그 예전에 강 기자님 포스코 엑스파일 관련된 취재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있습니다. 그것처럼 각 기업들은 그렇게 엑스파일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그걸 시초가 삼성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포스코 엑스파일이 그대로 삼성에서 만든 엑스파일을 모델로 가져와서
그대로 그러니까 모방을 한 거예요. 삼성의 미전실, 유명한 그 미전실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엑스파일에서 차기 검찰총장급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을 보낸 거죠. 축의금 내라고. 그리고 아마도 삼성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들 대부분은 그 삼부토군의 조남호 회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르네상스의 볼케이노 다 거쳐갔을 겁니다. 다 출입을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볼케이노의 룸사롱에서 그 질펀한 술 파티에 초대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곧 삼성 장학생이 됐다는 얘기고 곧 그것은 출세의 지름길에 들어섰다. VIP 카드네요. 그러니까 조 회장의 나이가 많다 보니 그 검사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조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모 씨가 했었고 윤석열과 의형제까지 맺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 삼부토군 둘째 아들인 지금 방금 얘기했던 조모 씨하고 또 개인적으로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요? 예, 이분이 얘기에 따르면 이 조남호 회장의 둘째 아들 조모 씨가 말끝마다 윤석열 총장을 얘기할 때 꼭 성렬이 형 얘기한다고 합니다.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크로스 체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드디어 김건희 씨는 윤석열과 결혼을 하면서 아주 이제 앞길이 뻥 뚫리게 됩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에펠탑의 페인트공 마크리브 사진전을 필두로 해서 2012년부터 2013년도에 다시 불멸의 화가 반고인 파리전, 반고전을 엽니다. 이때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 정도로 엄청난 상황을 이끕니다. 저도 여기는 가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리고 고만큼 또 센 사람이 고갱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어서 2013년도에 피양전, 2013년 고갱 신화 속으로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여주시청장 시절이니까 여주에도 이제 집이 한 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주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이제 김건희 씨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4억 5천만 원 정도를 담보대출을 받아요. 아파트 담보대출을. 근데 이 채무를 실수로 신고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과다 신고를 한 게 돼버려요. 보통 축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과다 신고를 한 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제 당시에 그 국회에 누군가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고위공직자가 어떠한 조건의 성사를 조건으로 청탁을 받고 일이 완료된 후에 뇌물을 받기로 했다면은 일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꾸준히 과다 신고를 미리미리 해둬야 된답니다. 그래야 서류상으로 갑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 과다 신고를 막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걸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과다 신고를 한 거예요. 꼼꼼하네. 자, 결혼할 당시에 내 신랑은 수중에 2천만 원밖에 없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임기가 끝날 때 윤석열은 전 대한민국의 검사 중에 재산 1위를 찍습니다. 1위. 탑 1위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수중에 2천만 원을 가진 그 검사, 그것도 나이 든 검사를 윤석열이 김건희가 결혼을 하게 된 동기를 자세히 설명을 못 하는데 마치 사람들한테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한 스님이 마치 맺어준 인연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스님이 아니라 삼부토군의 조남호 회장이 맺어준 인연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들의 결혼은 삼성이 이렇게 쭉 주단길을 깔아줘. 그리고 당시에 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와 결혼하고 나서 모 언론사에 이제 윤석열 씨를 만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한 스님의 소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수중에는 2천만 원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게 된 것은 90년대 후반에 IMF 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의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를 김건희 측에서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죠? 저희가 확인하는 거와 김건희 씨가 확인하는 거와 어느 쪽이 맞는지를 알면 되니까 소송하십시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세게 나가는데 오늘. 와우. 자, 아무튼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다시 필립 힐스만 사진전을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잘 나가게 되는데 코바나 컨텐츠의 뒷배가 과연 누구냐라는 게 이 예술계 쪽, 전시계 쪽에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술계를 잘 몰라가지고 미술계 잘 알잖아요. 조연화랑. 조연화랑. 네. 제가 조연화랑은 좀 압니다. 근데 미술은 잘 모르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미술계에 있어서 그 뭔가 이 김건희를 연상시키는 인물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신정아라고. 네? 신정아. 네. 신정아 사건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공동감독을 맡는 등 승승장구를 하면서 미술계 신데렐라로 통하던 신정아 씨. 그녀의 예일대 학력이 위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된 데 이어서 그런데 지금 쭉 우리가 그 김건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정아는 한 트리플 A급밖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영화로 만들면 대박 나겠는데요. 아우, 굉장히 환영합니다. 제작 한번 해보시죠. 제가요. 이 고갱 고호를 연달아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열린공감 TV가 이 작품을 빌려준 고갱, 고흐 작품을 갖고 있는 해외의 박물관들 네. 다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연락을 해봤습니다. 예, 다 연락을 해보고 와, 대단하시네. 메일까지 다 띄워보고 다 통화까지 해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노코멘트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말해줄 수 없다. 다 아시잖아요. 네.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네. 혹시 이 작품을 빌려줬을 때 한국의 모 업체가 어떤 보증을 쓰지 않았느냐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라고 합니다. 노코멘트로. 노코멘트.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당시 코바나 컨텐츠의 큐레이터로 활동하던 김모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아하. 똑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삼성 리움의 아하. 직원으로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한테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됐습니까? 아니면 뭐 처음에 연락이 닿다가? 닿다가 두절됐습니다. 아하. 전혀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저희가 처음에 소개했던 사람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찾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위험을 또. 야, 그러니까 삼성 그 리움과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와의 네. 특수 관계를 네.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처럼 증명해줄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네. 지금 연락이 두절되고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재밌는 거는 이때 리움의 홍라희 씨 네. 그리고 이재용 씨 네. 그다음에 따님 두 분 다 네. 대동해서 참관하러 옵니다. 여기 이 전시회를요. 예, 코바나 전시회를. 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를. 예. 그게 당시에 대서특필돼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요. 지금 검색해 보면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사가. 2013년도면 박근혜 정권 초기네요. 맞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면 그때 우리 윤석열 총장은 조금 그 댓글 부대 수사 때문에 물을 먹어가지고 여주지처 이렇게 좀 한직에 밀려나 있을 때인데 그렇죠. 이미 그 당시에 삼성이 단순히 그냥 김건희만을 보고 그 자리에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겠죠, 당연히. 미래의 검찰 권력을 이미 그 당시에 삼성은 알고 있었던 거고. 네. 자, 이제 그러다가 2014년도에 이제 김건희 씨는 조금 더 자기의 그 학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학위와는 상관없는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또 다닙니다. 서울대 MBA 과정으로는 네, 성이 다 안 찼나 봐요. 성이 안 찼. 네. 서울대가 밀렸네요. 당국대한테. 네. 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산업디자인과 시간 강사로 가기도 하고 서울정보기능대학교에 또 시간 강사로 가기도 하고 국민대학교 조용대학 영상디자인학과에 강의 교원으로 또 강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의 그 돈과 윤서방의 그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학력 컴플렉스 뿌리 깊은 네. 예, 그 굉장히 처절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코바나 컨텐츠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시 회사 중에 대표이니까 뭔가 학벌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프로필을 써내기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곳을 다녔는데 대부분이 이제 EMBA 과정인 거죠. 들어가는. 신정아처럼 그냥 본인은 예일대라고 하죠. 예일대 박사가 네. 그냥 본인은 그냥 그 확인도 안 할 텐데 어차피.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정아는 왜냐하면 그런 가짜 그 박사 학위를 커버할 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넘어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는 그건 좀 자신이 없어요. 이게 좀 안 됐나 보네요. 네. 그러다가 드디어 2017년도에 네.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릅니다.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는데요.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아크로비스타 17층에서 네. 다시 3층으로 내려옵니다. 누구와 살았던? 양재택과 그렇죠. SBS 김모 네. 아나운서와 살았던.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로 다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언론부터 조명을 받기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크로비스타의 그 펜트하우스는 좀 아무래도 좀 과도하다. 튕기는 게, 예. 그 주소지를 그렇게 적으면 그렇죠. 예. 다시 3층으로 내려옵니다. 이번에 그 4.7 재보궐선거에서 박형준이 LCT를 주소지로 적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벌였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비슷하네요. 네. 조현호랑 그 비좁은 그 4층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아들 부부와 함께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기고 했었죠. 그리고 2016년 12월 6일 날서 2017년 3월 26일까지 르꼬르뷰지에전 네.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르꼬르뷰지에 전, 네. 그다음에 네. 2018년 1월 9일 날 자코메틱전까지 엄청난 블록버스터 전시를 이끌게 됩니다. 네. 자코메티는 조각가지만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자기가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해내고 그 하나의 한 조각품을 응축해낸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협찬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협찬을 한 게 아무도 이상하니까 국회에서 이거를 갖고 자꾸 이제 그 제동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 코바나 컨텐츠에서 협찬을 한 대기업들한테 문자를 다 발송을 해서 국회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제출하지 말라. 라고 제출하지 얘기를 말라. 해요. 예. 협찬을 받은 곳에서 협찬을 한 곳에다가 증거 하지 인멸을 마라. 사주한 거네. 네, 그런 말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당시에 뭐 LG, 삼성을 비롯해서 도이치모터스, 뭐 주식회사 히림, 뭐 엄청난 곳이 하는데 컴투스라는 또 게임 회사네요. 게임 회사 하필 또 네.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컴투스라든가 게임 회사 두 군데가 이제 게임빌, 네. 게임빌이라는 그 두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기업들 좀 아시나요? 그쪽은?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합법적으로 뇌물을 갖다 줄 수 네. 있는 그냥 뭐 채널이 생긴 네. 거네. 근데 이게 마당이. 주체가 있고 또 돈을 걷어들이는 그 통로를 코바나 컨텐츠로 다이렉트로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신문사들을 통해서 걷습니다. 중앙일보 뭐 이런 식으로 신문사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일보가 있죠, 정확히. 국민일보 뭐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벌 권력과 네. 검찰 권력의 언론 권력까지 네. 또 여기 동원이 되는. 그게 약간의 후원금 세탁 통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을 통한 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꿀단 와중에 2019년 7월달에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막 학력들 혹은 뭐 그 당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3일 만에 네. 코바나 컨텐츠 내려가가지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다가 결국은 못하게 됩니다.